집합 두 번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인데, 먼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A라는 집합이 있다. 얘가 만약에 1, 2, 3이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있다. 1, 2, 3, 4, 5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벤다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고 A가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야. 1, 2, 3을 여기 쓰고 바깥에다 4, 5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모든 A에 있는 모든 원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A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B에도 속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를 만족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일단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을 한다. 부분집합을 한다. 자, 그러고 기호는 저렇게 나타나는 거야. 얘가 아마 콘테인일 거야. 콘테인에 또 C자를 따서 이제 이 모양을 만든 거죠. 우리 요건 뭐였어요? 요거는 엘리먼트에서 속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속한다는 이제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여기서는 이제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집합은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해요. 집합은 집합에 포함된다. 요거는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속한다나 포함된다나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이제 일상에서는 좀 비슷하게 쓰지만 수학에서는 좀 다르게 쓴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다른 의미예요. 속한다는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포함된다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 그럴 때 요거 짝대기 하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 역시 부분집합 아니면 짝대기 그어서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벤 다이어그램이 자 이러한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매우 유용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로 공집합은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치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을 치다. 공집합이 만약에 이제 A의 부분집합일까 보면, 일단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없지. 그래서 애초에 가정부터가 가정부터가 틀려 먹었어요. 가정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아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논리적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요거 가정이 틀리면 결론이 어떻게 되든 그냥 이건 참인 명제로 쳐요. 참인 명제 이런 말도 아직 안 배웠죠. 그냥 참으로 친다. 요거 그냥 외웁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게,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다. 왜?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며.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돼. 그럼 이게 부분이라며, 갑자기 부분이라며 왜 갑자기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속하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속하면 그걸 부분집합으로 했으니까, 자, 요거는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맞다. 그다음 뭐 당연한 거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표현하면 돼요. B가 그럼 또 C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당연히 모든 원소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A는 1, 2, 4고 B는 뭐 X바 X는 뭐 4의 약수, 당연히 양의 약수를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둘은 같은 집합이지.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면은 서로 간에 포함 관계가 있어. 그럼 이제 처음에는 B가 더 큰 줄 알았어. 그러나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또 그러니까 또 A가 더 클 수도 있대. 그럼 또 A가 더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 같은 상황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뭐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런 것도 있겠지. NA랑 NB랑. 자, 뭐가 더 많겠어? 즉 원소의 개수 누가 더 많겠니? B가 일반적으로는 좀 많겠지만 크거나 같겠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같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고, 요 1번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서로 완전히 같은 집합이다, 같은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먼저 뭐부터 보여? A이면 B다가 성립함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B이면 A다가 성립함을 보이고, 그 각각을 증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증명이 완료되면 그럼 A하고 B하고는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평행하다, 평행사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거랑 뭐랑 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거는 완전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평행하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고,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이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정의로 잡아도 사실 상관이 없었긴 했어. 하지만 또 이름을 요거로 이제 석재들이 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아예 같은 조건이 되죠.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또 뒤에 명제 쪽을 배우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 더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합 같은 거 알 것 같고, 여기 나오지만 뭐 A, B, C 1, 2, 3 있으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다. 이건 모르는 거죠. 왜 이게 1, 2, 3으로 써도 되지만 1, 3, 2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뭐 순서 상관없기 때문에. 다음 3번은 뭐 진부분 집합. 이건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부분 집합 아니면 뭐 그냥 찐 부분 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전체를 부분이라고 하진 않죠. 근데 A도 A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집합 중에서, 그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뭐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 집합, 그럼 E, B 이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을 한다. 그래서 그냥 찐 부분 집합,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는데 A하고 B가 아닌 A를 B의 진 부분 집합으로 한다. 그래서 얘 부분 집합은 이렇게 4개가 될 텐데, 진 부분 집합은 이렇게 3개 잡히는 거. 왜?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개념 체크 보시면 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 알겠죠?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알겠고, 2의 배수랑 다의 배수랑 뭐가 더 많아요? 2의 배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그다음 정사각형은 마름모인데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아닐 수가 있죠. 정사각형이 마름모 안에 속 들어가는 거다. 그다음 유리수랑 무리수는 아예 이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서로수라고 하겠죠.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인데 일단 2번만 볼게요. 요거 셀 때는 어떻게 세야 안 빼먹고 세냐면 부분집합에 원소 개수로 분류해서 간다. 원소 개수가 빵 개인 거 공집합, 한 개인 거 0 하나, 1 하나, 2 하나, 두 개인 거 여기서 두 개 넣는 거죠. 0, 1, 0, 2, 1, 2. 그 다음에 세 개인 거 0, 1, 2가 돼서 총 8개가 나오겠지. 자, 8개 나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 세고 나서 빼먹은 거 없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뭐 걔는 지금 좀 미리 말을 하면, 자, 0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각각이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8가지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같은 거 같지 않은 건 뭐 알 것 같고. 필수예제 넘어오면요.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일단 좀 헷갈림이 항상 있는 파트고, 이것에 뭐부터 볼까? 원소부터 일단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공집합이 하나가 원소고, 0이 또 원소고, 1이 원소고, 1, 2가 원소예요. 이런 거가
4개가 원소인 거야. 그래서 얘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즉 뭐가 아니라고 했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E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를 탁 오픈했을 때 그때 딱 보이는, 눈에 보이는 자 그런 놈이 원소다. 그 다음에 그 부분집합은 이 원소들로 구성된 거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부분집합을 찾는다라고 하면 공집합으로 구성된 집합, 0으로 구성된 집합, 또는 뭐 두 개짜로 보면 공집합 1로 구성된 집합, 뭐 너무 많죠. 그 다음 공집합 1, 2, 그 다음 또 뭐 0 이런 거로 구성된 집합, 이런 것들이 그럼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문제 보시면 자 얘는 뭐야, 이거는 부분집합이 되겠죠. 부분집합 0은 그냥 원소예요. 그 다음에 1, 2 요거가 뭐라고 했어? 이거 자체가 뭐다? 원소이기 때문에 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0하고 2 0은 A의 원소가 맞아. 근데 2가 A 원소니? 아니죠. 2는 한 커플 더 벗기고 또 벗겨야 2가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당장 상자를 깠을 때 눈에 안 보이니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고요. 다음 1, 2는 이거는 말하자면 원소라는 거지 부분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원소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공집합은 여기 공집합 있잖아. 원소 A 원소 맞죠?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릴 때는 원소를 한 번씩 좀 써보고 그러고 체크하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6번은 자 두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속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가 분명히 B에 속해야 돼. 즉 2가 B의 원소여야 돼요. 그럼 1은 아닐 거 아니야. A 빼기 4거나 12 빼기 A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럼 A 빼기 4가 2라면 A는 6이 되는 거고 12 빼기 A는 6이 되겠죠. 그럼 다 같은 걸 똑같이 썼으니까 좀 이상하지. 6이고 6이다. 아니죠. 다시 그러면 이게 2인 거지. 그 다음에 12 빼기 얘가 6인 거죠. 그 다음에 2고 6이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맞는 거지. 근데 이제 A가 뭐일 수도 있어? 12 빼기 A일 수 있다. A가 12 빼기 A가 되면 다시 2가 12 빼기 A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A는 10일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게 6이 되고 그러면 2가 되는데 그러면 1, 6인데 A가 10이면 A 자체가 2와 10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A는 10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집합이 완전히 같대요. 두 집합이 완전히 같으니까 6이랑 같은 게 뭐 여기 있네요.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이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3, 2 해서 3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4, 6, 8 집어넣으면 5 그럼 딱 맞죠.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6, 3, 5니까 이게 같지가 않죠. 그래서 3이어야 정답이 되겠다. 요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한 번에 갈게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자, 얘 부분집합의 개수다. A는 그럼 1, 2, 3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자, 요거에서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개다? 그럼 2의 세제곱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5개였으면 1, 2, 3, 4, 5였으면 두 가지니까 2의 5제곱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2의 지수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 집합 A가 있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야? NA를 어디에? 2의 지수에다 딱 넣게 되면
그럼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진부부집합 개수는 진부부집합 아닌 부분집합이 뭐가 있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여기 자기 자신. 그래서 당연히 1을 빼는 거고요. 뭐 이거가 문제되진 않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집합 A 부분집합 중 어떤 개 원소를 반드시 갖는 또는 반드시 갖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볼게요. 만약에 2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볼게. 2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면 누구하고 1하고 3을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야. 부분집합 만들면 공집합, 그 다음에 1, 3, 1, 3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갖지 않는 걸 생각하면, 그럼 얘를 없다 생각해. 없다 생각하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럼 만약에 또 1, 2, 3, 4, 5에서 특정 원소 1, 4를 포함하지 않을 거래. 그럼 1, 4를 뭐하자? 없는 거 취급하자고. 없이 2, 3, 5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그게 1, 4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이다. 그럼 원래는 2의 5제곱이었는데 2개를 제외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2의 세제곱으로. 뭐 이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갖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갖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자, 이렇게 우리 갖지 않는 거를 이렇게 세준 다음에 여기다 그럼 2를 집어넣어. 공집합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여기다 또 2를 집어넣어. 1, 2가 되겠죠. 또 집어넣어. 그럼 2, 3이 되겠고, 또 집어넣어. 그러면 1, 2, 3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라면을 먹을 거예요. 라면에는 뭐 계란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늘을 넣을 수도 있고, 다진 마늘 넣을 수도 있고, 대파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만두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치즈를 넣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재료들이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서 어, 어떻게 해서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일단 계란을 넣으면 계란 넣고 그럼 치즈를 넣을까? 고민은 이렇게 하지. 계란 넣을까 치즈 넣을까? 뭐 이렇게 넣을까? 아니면 대파 넣고 만두만 넣어서 먹을까? 자, 요렇게만 이제 고민하면 되겠지. 라면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해요. 당연히 라면을 끓여 먹을 거면 나머지 재료들을 뭘 넣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당연히 넣는 거지. 그런 거니까 지금 얘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몇 가지인가? 계란을 넣고 안 넣고, 마늘을 넣고 안 넣고, 대파를 넣고 안 넣고, 만두를 넣고 안 넣고, 치즈를 넣고 안 넣고. 그런 거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라면은 왜?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지금 당연히 라면 넣으면 그럼 그런 라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 나머지 이를 반드시 갖는 건 나머지 배치한 다음에 걔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1, 4를 반드시 포함한대.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2, 3, 5를 가지고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뭐 3, 2, 3, 뭐 이 정도만 쓸게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1, 4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1, 4가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야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점은 뭐로 봐도 되냐면 1, 2, 3, 4, 5가 있는데, 자 1, 4를 반드시 포함한대. 1, 4를 반드시 포함한대. 뭐 어떻게 되면 되냐면, 그럼 1은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포함, 2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3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4는 반드시 포함해야지. 5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가 얘는 한 가지고 두 가지고 두 가지고 한 가지고 두 가지지. 원래 그냥 다 이어서 2의 5제곱이었는데 그냥 동그라미 무조건 포함하는 애들은 당연히 동그라미 바뀌어서 얘네들은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 2개 세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 게 여러 가지 막 뒤섞여도 헷갈리지 않을 거야. 1, 2는 포함, 5는 미포함 이렇게 해볼게요. 1, 2는 포함이고 2는 5는 미포함. 그럼 1, 2는 포함하고 5는 미포함. 그럼 3하고 4는 넣을지 말지. 4하고 4는 넣을지 말지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5개였는데 여기 한 가지 한 가지짜리가 3개 생겼으니까
그래서 2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념 체크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6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2의 6제곱인 64다.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하나만 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이 6제곱 중에서 1하고 3 두 개를 빼자. 그래서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요. 그 다음에 2, 4, 6, 1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것도 마찬가지로 6개에서 4개를 빼자.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필수의 7번. 그래서 1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4하고 8은 같지 않는. 그래서 개수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로 2의 제곱인 4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은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는 지금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한 개니까 4를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4의 배수를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고 3개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세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가지는 걸 세서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 셋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2의 제곱이다. 근데 전체가 2의 5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냥 빼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2의 5제곱은 32고 거기 4를 빼니까 28이다. 자, 8번은 요 표현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면 꽤나 당황을 하는데 알고 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사실 중1 때 조금 어려운 중1 때 어려운 유형인데 지금은 당연히 어렵지 않겠죠. 네. 자, A를 보면 8의 양의 약수고 자, 24의 양의 약수인데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가 뭘까 하는데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X는 어떤 놈이냐면 일단은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어떤 놈이냐면 A가 X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 X, B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다면 A의 원소를 그러니까 A 원소를 X는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A 원소를 X는 반드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즉 1, 2, 4, 8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있는 거 참고할게요. 여기에 그러면 참고로 추가할 수 있는 애는 누구다? 여기 없는 뭐 3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없는 거 뭐 있니? 1, 2, 4, 8, 6, 12, 24 3, 6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여기다 11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누구는 또 가지고 있어야 돼? 1, 2, 4, 8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즉 1, 2, 4, 8을 반드시 가지는 뭐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 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다? 1 가지고요 2 가지고요 4 가지고요 8 가지고요 나머지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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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다 2의 4제곱이라서 16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야 돼. 그래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딱 보고서 우리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이 X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니까 앞선에서 배운 이 원소들 개수,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24의 양의 개수 이거 지금 여기선 다 나열해놨는데 알고 보면 저거죠. 8, 3, 24지?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4, 2, 8 원소 개수 8개. 그 다음 8의 양의 약수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4개인 거지.
4개인 거야. 그러면은 2의 8제곱에서 그 다음에 4제곱 이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니까 16이 정답이다. 자, 이거는 조금 봤을 때 딱 떠오르지 않았다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